안녕하세요. 역사쌤 김좌니쌤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볼 내용은 민족 문화 수호운동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국학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학운동? 굉장히 낯선 단어죠? 그랬을 때 나라국자에다가 이제 학문 학자를 쓰는데 어떠한 학문이길래 나라를 대표하는 혹은 나라를 구성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학문일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갔어. 그랬을 때 막 Are you Chinese? Are you Japanese? 막 사람들이 이럴 거 아니야. 그랬을 때 No, I'm Korean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여권 이런 거 말고 눈에 보이는 거 말고. 그렇지, 나 한국말 쓰고 있잖아. 왜? 나 한국 사람이에요. 남한 사람이에요. 사우스 코리안, 대한민국 사람. 언어는 그 나라의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을 때 국학 중에 하나는 언어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 한 명씩은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예요. 말이 좀 폐륜인가? 뭐 산타 할아버지 뭐 이런 거 말고 단군 할아버지 한 명씩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두가 알고 있는 단군 신화, 단군 할아버지 이런 것처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뭔데? 우리 모두가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사람은 한국 역사를,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나라를 대표하는 학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펴볼 국학이라는 것은 역사와 한글, 요 두 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은 오늘의 수업 목표 한번 살펴볼게요. 수업 목표, 일제 민족 말살 정책에 따른 우리 민족의 국학운동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자, 두 개가 지금 양쪽에 있어. 대척점에 있어. 으르렁거리고 있어. 뭐야? 그렇지? 일제의 민족 말살 통치, 그리고 우리 민족의, 그렇지, 국학운동. 국학운동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와 한글, 이렇게 두 개의 대척점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국학운동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가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자, 식민사학의 극복, 우선은 역사 파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식민사학이라는 게 뭐냐? 단어 하나로 이렇게 풀이를 해보면 어렵지가 않아요. 식민지가 정당하다는 역사적인 학문, 관점을 가진 학문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학적으로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하는 게 정당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관점의 역사학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나요? 좀 꼬인 것 같은데. 자, 그랬을 때 식민사학이 어쨌든 어떠한 뉘앙스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식민사학의 목적,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는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의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는 거지. 야, 니네 통치하는 거 정당해. 왜? 역사가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 라고 일본이 얘기를 한다는 거야. 어디에? 자, 요 내용, 식민사학에 대한 성격 어떻게 근데 나타나게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곡과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부정과 왜곡,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나라 역사가 긴데 일본이랑 딱 비교했을 때 일본이 역사학적으로 딸리는 거야. 그러니까 식민사학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낮추고 왜곡하고,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나라 식민 통치를 정당성을 보유했다라는 거죠. 자, 그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자,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뭐가 있느냐? 타율성, 그리고 정체성, 요렇게가 있습니다. 정체성. 자, 우선 타율성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타율성. 여러분 야자 해보셨죠? 야자. 야자가 무슨 단어의 줄임말이에요? 그렇지, 야간 자율학습. 근데 그 자율이라는 건 뭐야? 내 스스로 한다는 거잖아. 학습을 내 스스로. 그랬을 때 자율의 반대말은 뭐야? 타율이야. 쌤은 야자를 했지만 야자가 아니었습니다.
타율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타율성은 내 스스로가 아니라 외부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뭘? 우리나라의 역사가,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우리나라의 역사가 대륙 중국과 열도였던 일본에 의해서 자율적인 게 아니라 타율적으로 끌고 갔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타율성의 핵심입니다. 그랬을 때 이 타율성에 의거하면은 지금 식민 통치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잖아. 타율성이니까. 그 내용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자, 정체성은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거야? 아니야. 고속도로 정체, 어디 가다가 정체 막힌다고. 우리나라의 역사가 발전 과정을 겪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정체가 되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반도의 역사는 고대 시대에서 멈춰져 있다. 중세를 거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식민 통치를 함으로써 자본주의를 알려줬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정체성을 통해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식민지 통치를 하는 것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잖아. 아니, 지금 정체되어 있는 친구를 억지로 멱살 잡고 끌어올려가지고 레벨 높여줬다라는 거잖아, 지금.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타율성, 정체성. 결국에 이 타율성과 정체성으로 인해서 식민 통치는 자연스러운 거고 좋은 걸로 바뀌게 된다는 거지. 무섭죠? 자, 그랬을 때 어떠한 활동들을 하는가, 일제가. 자, 요렇게 있습니다. 우선 이제, 어디다 쓸까요? 그래. 조선사 편수회 라는 걸 지어가지고 조선사에 대해서 왜곡을 해요. 언제냐면은 이게 1916년대입니다. 무단 통치 시기. 그리고 이게 조금씩 발전을 해가지고 총독부 산하로서 뭘 만들게 되느냐? 바로 청구학회를 만들게 돼요. 청구학회. 요건 이제 1930년에 만들어지거든요. 민족 말살 통치 때. 그러니까 아예 대대적으로 조선사를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조선사를 일본사로 편입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런 모습이 바로 식민 통치를 위한 식민사학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식민사학이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민족이 그냥 맞고만 있어? 아니겠지. 여기에 대한 이제 대항마, 본때를 보여주는 친구들이 나타나야겠죠. 우선 요게 이제 1번이야. 1번. 식민사학 그냥 이렇게 안 쓸게. 요게 1번. 자, 여기에 대한 이제 본때를 보여주는 친구가 누구냐? 자, 바로 우리 민족을 위한 역사,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쓰는 친구들. 바로 민족사, 2번 쓰고 민족주의 사학. 자,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목적이 뭐예요? 식민사학에 대한 극복인 거지. 한국에 대한 식민통치 정당성을 얘네가 얘기하니까 웃기지마. 민족사학 니네가 뭔데? 얘네에 대한 극복. 웃기지마. 역사 보니까 안 그렇더라 라는 거고. 성격 뭡니까? 얘네가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면은 우리 민족사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식민사학 니네 지금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게 따지면은 결국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일본인들은 결국에 일본인의 유리한 역사를 해석할 수밖에 없어. 야, 우리 민족이 우리 스스로 우리 민족사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게. 자주적인 민족사 연구 해본다라는 거지. 자, 요렇게 왜곡 부정 우리가 자주적으로 공부해 본다라는 거야. 연구해 본다라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우리 민족의 정신,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뭔데? 우리의 정신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의 정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는 건데, 그랬을 때 민족 정신을 강조하는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식민사학의 극복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민족사학 내에서 주장한 사학자들이에요. 이게 거의 시험에서 40%, 50%, 1타라고 보면 되지. 얘네만 외워도 그냥 40, 50% 맞는 거라고. 자, 사학자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학자.
자, 누구가 계셨냐? 바로 박은식 선생님, 그리고 신채호 선생님. 자, 우리 구면이죠? 많이 봤죠? 자, 그랬을 때 이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역사를 인식하고 그리고 어떠한 활동을 하셨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은식 선생님 같은 경우는 민족주의, 이 민족사, 그리고 역사, 특히 이 역사는 그 민족의 혼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혼내다, 혼이 빠지다 이런 얘기 하잖아. 혼이 빠지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잖아. 혼이 빠진 거야.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민족은 혼이 빠진 거지. 그래서 뭘 강조하시느냐? 바로 이 혼을 강조한다고. 혼. 그래서 이제 막 선택지에 이렇게 나온다고. 역사를 혼에 비유하였다. 이건 좀 그렇다. 그러니까 혼을 강조하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혼. 자, 그리고 또 뭘 얘기하느냐? 박은식 선생님이 얘기하시기를 일본 지금 식민사, 그리고 이 일본인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역사 너무나도 왜곡되고 부정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쓴 거는 제대로 된 한국사가 아니야. 내가 한국사 전체에 대해서 본때를 보여주겠다. 한국사 전체를 내가 통으로 써가지고 본때를 니네한테 보여주겠다. 마치 랩배틀처럼. 뭡니까? 바로 한국 통사, 통째로 쓴 한국사, 요걸 보여준다는 거지. 내가 제대로 써가지고. 자, 플러스 알파로 또 뭐가 있냐면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 CG로 띄워드릴게. 바로 여기 있어야 되는 내용이야. 바로 한국 독립 지열사. 자, 이게 뭐냐면은 당시 이제 박은식 선생님이 활동할 당시면은 독립운동이 한창 일어나고 있을 상황들이란 말이야. 근데 그 전에 구한말에서도 구한말, 이 조선에서 대한제국, 그리고 이후에 이제 병탈되기 전까지 요때도 나름대로 독립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을 담은, 근데 어떻게? 피를 뚝뚝 흘리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그 독립운동, 근데 어떤 것과 함께 피를 흘리는 혹은 피를 지혈하는 그러한 피를 같이 들어간 그런 독립운동 지열사를 쓰셨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박은식, 혼, 민족의 혼, 역사, 그리고 한국 통사, 한국 모든 역사에 대해서 본때를 보여주는, 그리고 한국 독립 지열사 기억하시면 된다. 제가 왜 이렇게 힘을 주어서 강조를 드리냐면은 시험 문제 나올 때 항상 이렇게 나와요. 갑자기 박은식이 쓴 책에다가 신채호 선생님을 끼워 넣는다든가, 요렇게. 혹은 혼, 신채호 선생님 또 이제 뭐 강조하시는데 그거랑 바꿔서 낸다든가, 요렇게 하기 때문에 요걸 명확하게 키워드별로 구분을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 신채호 선생님이 뭘 강조하시냐면은 바로 난가 사상을 강조합니다. 난가. 근데 난가가 뭐냐면은 요게 이제 화랑도의 정신, 화랑도의 그 임전무퇴, 그리고 뭐 살생유택,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한 화랑도의 정신, 이게 바로 한민족의 정신이다 하시면서 이 난가사상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난가사상 얘기할 때 화랑도, 고대, 중세, 근세, 어느 시대에서 활동한 사람들이에요? 그치, 고대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고대사를 강조를 합니다. 물론 자, 일제가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할 때 고대부터 시작을 해요. 뭐 이제 뭐 어떤 게 있었을까요? 뭐 가야가 이제 임나 일본부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가야가 일본의 식민지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광개토대왕릉비 비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과정에서 일본에 되게 이제 유리하게 해석을 한다든가, 그러한 내용들로 고대사부터 건드리니까 오케이, 네 초장부터 깨주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서 고대사에 대해서 어떠한 책을 쓰시느냐? 바로 조선 상고사, 상고사 요렇게 얘기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이제 여기도 이제 같이 CG 써줄게요. 조선사 연구초, 조선사 연구초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라. 아마 제가 없어져 있을 거예요. 자, 요렇게 이제 신채호에 대해서 기억하셔라. 이 박은식, 신채호 선생님, 이 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하게 다루니까 꼭 기억하셔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렇게 끝.
는 아니고요. 자, 누가 또 나오냐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는 1910년대, 20년대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데 그 이후에 이제 후진들, 양성을 또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데 정인보라든가 그리고 또 문일평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재홍 이러한 사람들을 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라. 근데 이분들은 주로 이제 30년대 활동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 자, 30년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그렇지. 민족 말살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었지. 그랬을 때 민족 말살 정책 어디다가 쓸까? 그래서 안 쓸게요. 민족 말살 정책 같은 경우는 왜 일어난 거야? 그렇지. 일본이랑 중국이랑 싸우는데 되게 막 밀려. 일본이 그러니까 좀 물량이 밀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조선 사람들도 전쟁에 끌고 나가고 싶은 거야. 그럴 때 조선 사람들이 일본 전쟁에 끌려 나갈까? 안 끌려 나가. 내가 왜 일본 사람들 전쟁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일본인 입장에서 이 조선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시켜야 돼? 그렇지. 야, 니랑 나랑 남이가? 나중에 뭐가 나오느냐? 내선일체가 나오게 됩니다. 내선일체가. 그랬을 때 이 내선일체 내지 이 일본 사람들이랑 조선 사람들이랑 같은 사람이라고. 야, 조선 사람 우리 일본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알고 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얘기해. 누가 그래? 역사에서 그래. 역사에서. 그러면서 조선 역사 못 배우게 하고요. 조선 말 못 쓰게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조선 역사에 대해서 압박하니까 30년대 아예 못 배우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이러한 사람들이 무슨 운동을 일으키게 되냐? 바로 조선학 운동을 일으키게 된다. 자, 이 조선학 운동은 뭐냐면은 아예 조선사를 깡그리 무시하려고 하니까 조선의 특별한 역사적인 요소가 있어. 일본사랑 비교되는 그러한 요소가 있어 라고 하면서 일본사랑 구분을 짓는다라는 거지. 그 구분 짓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실학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조선학에서 가장 레프레젠티브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세종대왕. 그리고 조선학에서 가장 다른 역사랑 틀린 특수성을 보이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글. 요런 식으로 이제 조선학 운동을 정인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벌이게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 또한 민족 말살 통치에 저항하는 우리 민족사를 지키기 위한 운동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민족주의 사학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살펴볼 사학은 뭐냐면은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자, 3번 바로 사회 경제 사학. 자, 사회 경제 사학 약간 이름 자체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 여러분들 여기서는 조금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드라이하게 들어가세요. 드라이하게. 자, 제가 드라이하게 알려드릴게. 자, 여기서는 민족사학 같은 경우는 우리 내부적으로 찾는 거야. 우리 역사를. 근데 사회경제사학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빨간색을 썼어요. 빨간색은 제가 일제강점기에서 어떠한 느낌으로 쓰죠? 어떤 세력에 의해서. 그치? 사회주의. 자, 유물사학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글씨가 안 예뻐. 영향 똑같나? 자, 을 받는다라는 걸 기억하셔라. 근데 또 모르는 단어 나왔어. 유물사학. 자, 요거는 이제 마르크스의 유물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려우니까 제가 아주 간단하게 유물사학이 뭐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유물사학은 인간의 역사의 발전 과정이 물건을 생산하는 방식의 변화에 따라서 진행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어쨌든 세계의 역사는 발전 과정에 있어. 왜? 우리 역사에서 보잖아. 신석기 시대에 처음으로 초기 농업이 진행되고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도구가 발전되면서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다가 언제? 산업혁명 때
뻥 터지고, 지금은 먹을 거 만드는데 땅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유전자, 배합으로도 인조 고기를 만들 수도 있을 만큼 기술이 발달했잖아. 결국에 인류의 역사는 발전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게 유물사관의 역사 관점이야. 발전 과정으로 인류사는 가고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뭐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요건 좀 끊고, 그랬을 때 그 영향에 따라서 세계사적으로 그러한 발전 과정이 보편적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게 요 기저예요. 이 사학에. 그랬을 때 모든 역사가 그럼 발전 과정에 있다라는 건데,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또한 세계사 안에 있으니까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걸 이 사학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너무 어려웠나요? 어려우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자, 그랬을 때 누가 이 얘기를 하느냐? 바로 백남훈이라고 하는 사학자가 이제 이 내용에 기반해서 얘기를 한다. 자, 어떤 책을 쓰느냐? 바로 어렵진 않아요. 조선 사회 경제 길어 여기서 학자 뺀 거잖아, 그냥. 조선에. 자, 결국에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백남훈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조선의 역사가, 조선인들의 역사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계사적인 발전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자, 뭐랑 지금 대치가 돼요? 정체성이랑 지금 비교가 되는 거잖아. 정체성은 뭔데? 조선사는 정체돼 있어. 더 이상 발전 안 해. 이건데, 사회경제사학으로 봤을 때는 발전 가능성이 있고 발전해 가는 과정이었어. 근데 니네가 끼어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정체성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까지. 그래서 뭐 키워드라고 하면은 세계사적 보편성을 우리도 갖고 있다. 편성 우리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제 사회경제사학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많이 나왔어. 식민사학 나왔고 민족주의 사학 나왔고 사회경제사학 나왔어. 이런 사학들 본인 입장에서 역사를 쓰는 거 너무 실증나. 미쳤어요. 미쳤어. 자, 실증사학. 자, 이 실증사학은 아니고요. 이 실증사학은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로 증명하는 거야. 증명하는 거. 팩트. 근데 이렇게 외울 때 이렇게 외우라고. 일제강점기 니네 식민지 입장으로, 아니 식민지를 정당화하고 싶은 니네 마음에서 만든 역사. 민족주의, 니네 민족이 최고라고 하는 니네 역사. 넌 또 어디서 가져온 거야? 다 실증나. 오로지 그냥 역사 자체가 얘기하는, 책이 얘기하는 그 문헌에서 우리가 문헌을 고증해서 팩트만 가려내자. 팩트만. 이게 진짜 역사라는 거지. 그게 바로 실증사학의 그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증나가 아니라 원래는 팩트, 실제로 증명한다고. 오로지 글자 자체에서만 나타낸 거.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명나라와 조선과 일본이 참여한 국제적인 엄청난 전쟁이었으면 이후에 블라블라블라 이게 아니라 그냥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끝. 이러한 역사가 바로 실증사학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누구에 의해서? 바이 진단학회. 진단학회. 이거 이제 30년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이병도, 손진태. 자, 근데 사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현실을 외면했다라고 욕을 먹기도 해요. 평가가 되게 엇갈립니다. 되게 이제 시대적으로 이 식민사학을 극복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열심히 싸우지 않고 그냥 역사학 자체, 그냥 이 책 자체에만 몰두하지 않았는가,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비판도 받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일각에서는 얘는 왜곡 부정하잖아. 얘네는 팩트만 밝혀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객관적으로 이 식민사학을 극복하는
부분이 아니었는가, 이러한 얘기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증사 꼭 기억을 해주셔라.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상으로 이제 첫 번째 식민사학의 극복 살펴봤고요. 요렇게 네 가지의 사학이 있었다는 것 기억하시고, 가장 중요한 요 내용 꼭 기억하셔라. 요 정도로 식민사학에 대한 극복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글 수호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이에요, 한글. 자, 그랬을 때 한글 수호 운동은 사실 앞서 역사 파트가 너무 힘들었죠. 길기도 했고. 그래서 되게 짧게 아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기도 했고요. 자, 한글 수호 운동 같은 경우는 단체 2개만 기억하면 돼. 우선 처음에 뭐냐면은 조선어를 연구해야 돼. 연구회. 자, 두 번째로 조선어를 연구한 나머지 뭘 만들었어? 학회. 네. 학회가 뭐예요?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도 있는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학문에 대해서 정의하는 거야. 그래서 역사학은 이런 거다, 한글은 이런 거다 정의하고, 뭐 기억은 어떻게 발음한다, 뭐 이런 식으로 블라블라 해가지고 하나의 틀을 만드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교과서도 어떻게 보면은 학회에서 정의한 역사학 내용을 다 모은 요약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한 정도로 되게 학문을 할 때에는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그러한 기관이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랬을 때 이거 연도까지 한번 살펴보자. 근데 연도 외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1920 한글이지 하나. 1920 하나. 요것도 1920 한글이지 20이 아니지 30 하나. 31년. 이렇게 기억하세요. 1920 한글 하나, 1920 왜 이렇게 30 하나 한글, 이렇게 해서 31년 각각 이렇게 조직이 되었다라는 거. 자, 그럼 각각 조직들이 어떻게 한글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는가 살펴봅시다. 자, 한 활동. 자, 한글을 기억하려고 해. 자, 어떠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려고 할 때는 일정 정도 그 사람한테 시간을 주고 또 계기를 줘야 돼요. 그래야 그걸 뭐 떠오를 수 있는 생각을 하겠지.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바로 자, 오늘을 뭘로 기념하여서 한글을 위한 날로 기념하자. 각야날. 자,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 한글을 기념한다고 이게 뭐가 되느냐? 각야날이 나중에는 바로 한글날이 된다. 한글날. 자, 이렇게 기억을 하셔라. 자, 그래서 오늘은 한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각야날 말고도 부족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연구한 내용들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뭘 만들어요? 바로 잡지를 만드니 잡지의 이름이 뭐하로? 한글이다. 한글. 잡지를 만든다. 잡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활동해요. 한글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그러면서 당시 또 이제 문화 통치잖아. 나름대로 허용해줘. 물론 뒤에서 막 러시아는 훅 때리긴 하는데. 그러면서 어쨌든 이러한 한글 활동이 발전을 하게 되고요. 발전을 하게 되면서 얘가 이제 진화를 하게 된다는 거지. 뭘로 진화해요? 바로 조선어 연구회로 잘못 썼어요? 미쳤어요? 학회로 진화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자, 이렇게 이제 조선어 연구회 활동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선어 학회에 대한 활동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학회 나름대로 시험에서 많이 나오고요. 제가 포인트 찝어 드릴게. 자, 근데 중요한 내용이 있어. 우선 뭐냐면은 표준어가 아니지. 자, 맞춤법 어떠한 활동을 하는가? 맞춤법 통일한, 그리고 표준어라든가, 그리고 외래어,
글씨가 점점 옛날 글씨체로 돌아가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볼게요. 통일한 물론 이게 이제 표기를 써요. 표기. 그러니까 외래어는 어떻게 쓰고 표준어는 어떻게 쓸까? 통일안을 제정한다 라는 거. 요 두 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하는데 이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은 이걸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북한말 못 알아들을까? 북한말 못 읽을까?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해방된 이후로 북한이랑 찢어진 지 70년 가까이 돼가거든요. 그러면 70년 넘었지 어떻게 보면은. 그랬을 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북한이랑 말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랑 북한이 이걸 쓰고 있기 때문이야. 맞춤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안, 그리고 안, 요거 두 개 북한도 똑같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언어적으로 우리나라와 북한의 그런 언어가 교집합을 많이 만들 수 있게 하는, 유지시키는 그런 장치라는 거지. 자, 이렇게 열심히 통일안을 제정했어. 그런 다음에 어떻게 요걸 집대성한, 바로 산수를 만드는 거지. 그냥 아예 우리말 큰사전, 이거를 이제 편찬 시도한다고요. 편찬 시도. 요게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자, 시도를 했대.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못했다라는 거야? 못했다라는 거야. 왜 못했냐면은, 자, 바로 요건 해체가 갑니다. 해체. 자, 해체되는 사건이 뭐냐 하니, 바로 조선어 학회 사건. 자, 이건 언제 일어나냐면은 1942년에 일어납니다. 1942년. 자, 요거랑 뭔 상관이냐면은 조선어, 그러니까 우리말 큰사전을 만들 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야. 기역부터 시작해가지고 희읍까지 다 해야 되는데 모든 단어 정리하고 표준어라든가 맞춤법 다 적용을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이러한 작업 중이었어요. 근데 조선어 학회 사건이 일어난 거지. 어떠한 사건이었냐면은 이제 함흥 쪽에서 어떤 여학생들이 이제 있는데 걔네가 막 조선어를 쓰는 거야. 근데 당시는 언제냐면은 민족 말살 통치가 아주 미쳐 돌아가가지고 이제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키는 시기였단 말이야. 조선어는 쓰면 안 돼.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얘네가 조선어를 쓰는 거야. 조선말을. 그러니까 얘네를 조사하는 과정 중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조선어 학회의 멤버를 찾아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조선어 쓰는 거는 불법은 아니야. 근데 이때는 불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또 더불어서 민족의 혼을 가진 조선어를 쓴다고? 더불어서 이런 것까지 만든다고?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조선어 학회의 멤버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투옥시키고, 그리고 막 고문하고 막 그러한 모습들을 만들게 되면서 조선어 학회는 해체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조선어 학회 사건이고요. 더불어서 우리말 큰사전이 편찬 과정에서 멈추게 된다는 거죠. 뭐 여러분 이제 영화 보셨겠지만 이후 이제 서울역에서 이 원고가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50년대 이후에 우리말 큰사전이 발간이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어 연구회, 조선어 학회, 이렇게 각각 두 단체가 한글을 수호하기 위해서 많은 행사도 벌이고 활동도 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의 결과까지도 만들어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국학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역사학 그리고 한글,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오늘 강의 시간이 좀 길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외우시기 어려운 부분이었던 만큼 많은 이야기들을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시면서 요래서 이렇게 됐구나, 요래서 이 단체가 있었구나, 이렇게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민족문화 수호운동 두 번째 파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